천재 장영실은 왜 갑자기 사라졌나?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실력 하나로 조선의 하늘을 바꾸어 놓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시대의 제약을 넘어선 인간의 위대한 도전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 겪었던 눈부신 영광과 깊은 시련,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합니다. 때는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던 세종대왕 15년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리한 관상감에는 밤낮 없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속에서는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미세한 기계음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밤 공기 속에서도 작업장의 온기는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천민 출신이라는 굴레를 짊어졌으나 오직 천부적인 재능과 끝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온 발명가 장영실이 온몸에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히며 새로운 기계의 수많은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려 낡은 작업복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화로 속 불꽃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었고, 앙다문 입술은 그의 비범한 집중력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놀림은 거침없이 능숙하면서도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을 듯 극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맞추어 넣으며 그 모든 움직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기계의 웅장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완성된다면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속절없이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물때를 정확히 파악하여 귀한 씨앗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며,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 또한 물때를 놓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 작은 기계는 그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왕의 얼굴에는 젊은 과학자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백성을 향한 한없는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만족감이 역력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대왕은 장영실의 땀과 열정이 조선의 미래를 밝히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영실은 이전에 자격로와 해시계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들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제작하며 조선의 과학기술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미천한 신분을 넘어 백성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보수적인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를 향한 칭송의 목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백성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아래에는 더욱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선 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던 김대감의 눈에는 천민 출신 장영실의 급작스러운 부상과 그에 대한 조정의 칭송이
여간 못마땅하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귀족의 오만함과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듯한 장영실의 존재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장영실의 미천한 천민 출신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그의 모든 성과를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궐 안에는 장영실을 향한 찬사와 김대감 일파의 견제가 뒤섞이며 미묘하고도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겨울날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장영실의 작업하는 모습을 끈질기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롱하듯이 미세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김대감의 존재는 장영실이 걸어가야 할 앞날에 드리워진 거대한 먹구름과 같았습니다. 1442년의 어느 음산한 아침, 조정에는 짙은 안개처럼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급작스럽게 전해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임금께서 행차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가인 아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서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부서진 아녀는 궐 한가운데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공간에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본래의 웅장하고 섬세했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화려했던 나무 조각들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맥없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된 듯 그 형체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날카롭게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칠이 벗겨진 단청은 쓸쓸하게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목재에서 풍기는 진한 나무 향은 훼손된 자네들의 비극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 광경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불안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고의 책임은 당연히 어가의 제작과 감독을 총괄했던 장영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았으나 그의 천출 신분은 늘 보수 세력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그러한 장영실의 급부상을 견제하며 그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던 조정 내 보수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던 듯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장영실에게 겨누었습니다. 전하, 소신, 감히 아뢰옵니다.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옵니까? 어가라 함은 지존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옵니다. 그 중요한 어가가 이리 처참히 파괴되다니요. 이는 전하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옵니다. 이르게 천것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미천한 신분은 애초에 국가의 중책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어찌 미천한 자에게 나라의 근간을 맡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과분한 자리에 앉아 조정을 능멸한 것이옵니다. 엄중한 처벌로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당장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권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목에 굵은 핏줄을 세우며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세종대왕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장영실을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비난 속에는 경멸과 함께 오랜 수건에 대한 승리감이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조정대신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대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세종대왕의 표정을 살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은 김대감의 매서운 질책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고뇌와 실망감, 그리고 사랑하는 신하를 향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대왕의 머릿속에는 장영실과 함께 밤새워 과학 발전에 몰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자 했던 장영실의 열정과 헌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끼고 깊이 신뢰했지만 조정의 압력과 명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대왕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러 있었고 가슴 속에는 비통한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그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차마 그 소리를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대신들의 거센 압박과 왕실의 권위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장영실은 파직되어 의금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장한 의금부 나졸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애워쌌습니다. 장영실은 한치의 저항도 없이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가운 옥사를 향해 사라져갔고 그가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디찬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에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빛나는 업적들과 함께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의 뒤편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생각과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조선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모든 흔적들은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의 마지막은 허망할 정도로 쓸쓸하게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젊은 제자 은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은호는 그 충격으로 인해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지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먹먹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궁궐의 차가운 돌복도를 지나 스승의 긴 작업실을 찾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드리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퀴퀴한 나무 냄새와 함께 미세하게 남아있는 쇠붙이의 날카로운 향, 그리고 스승의 채취가 뒤섞인 듯한 냄새가 은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 입자들이 가늘게 춤을 추고 있었고 모든 도구들은 스승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망설이는 듯 작업대 위로 손을 뻗어 스승이 늘 아끼던 낡은 톱니바퀴 모형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고 그 순간 마치 스승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스승의 손이 닿았던 도구들을 만질 때마다 은호의 가슴에는 뜨거운 비탄이 밀려왔고 목울대가 서럽게 울컥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승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은 결코 작은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기계 장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리도 허망하게 사라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직감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호는 스승의 실종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차분한 눈빛으로 궁궐 안팎의 소문들에 조용히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먹구름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고 그는 그 소리 속에서 김대감 세력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 세력의 대신들은 연회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영실의 업적을 폄하하고 마치 그의 존재를 조선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찼습니다. 동시에 은호는 세종대왕의 깊은 슬픔을 멀리서나마 감지했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나고 대왕이 물러나실 때마다 그의 눈빛은 늘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체념한 듯한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왕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은호는 감히 대왕께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분의 고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관상감의 기록들을 밤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감 서고는 오래된 종이와 먹물의 냄새로 가득했으며 찬 공기가 은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헤치며 닳고 다른 서책의 모서리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수많은 글자 위를 스쳐 지나갔고 눈은 피로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몇 날 밤낮을 거듭하며 기록들을 살피던 중 마침내 먼지 쌓인 책장 아래 다른 기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관상감의 정식 기록물 사이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스승 장영실의 필체로 보이는 알 수 없는 기호 하나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기호는 마치 별자리의 일부 같기도 하고 복잡한 기계장치의 도면 같기도 했습니다. 붓으로 힘주어 그린 듯한 검은 선들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은호의 심장을 발밑으로 쿵 떨어뜨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그의 떨리는 손 위에서 흔들렸고 그는 숨을 죽인 채 그 기호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연결되는 듯한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감춰진 진실의 실마리였습니다. 스승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젊은 제자 은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은호는 그 충격으로 인해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의 마지막 흔적, 알 수 없는 기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남긴 그 기묘한 기호들을 단서 삼아 밤마다 몰래 스승의 발자취를 쫓으며 조심스럽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궐 안의 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은밀하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궁궐 복도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 내관이나 병사들의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김대감 세력은 장영실의 모든 흔적을 뿌리 뽑으려는 듯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기록에서 희미해지고 그가 만들었던 기구들은 창고 깊숙이 봉인되거나 심지어 파괴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치 장영실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철저히 지우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승의 유일한 제자인 은호에게도 알 수 없는 압박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이유 없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느꼈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연구 자료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옥죄는 듯했습니다. 은호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 속에서 분명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매 순간 조여드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가 이리도 빨리 지워질 리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결의를 되새겼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은호는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장영실의 오래된 작업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스승이 남긴 기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작업실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흙벽돌의 감촉이 손끝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먼지 냄새와 나무의 퀴퀴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이곳에서 고민하며 보냈지만 오늘 밤은 유독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벽의 한 부분을 유심히 살피다 문득 그의 손끝에 닿는 미세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이라면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자 희미하게 빛바랜 그림이 그려진 벽돌이 다른 벽돌들과는 미세하게 다르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밀어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한 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낡고 작은 서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겨진 서랍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망설임 없이 서랍을 당겨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지만 주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먼지 앉은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의 표면은 닳고 닳아 윤기를 잃었으나 스승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은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접힌 겹겹의 비단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비단을 펼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단을 펼치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낡은 쪽지와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는 얇고 질긴 한지의 먹으로 쓰여 있었고 금속 조각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한쪽 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즉시 쪽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쪽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암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은호는 스승의 독특한 숫자 배열과 별자리 기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그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암호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스승의 필체는 예전과 다름없이 힘이 느껴졌으나 어딘가 모르게 급박함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야. 스승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하나, 기후 하나하나에 스승의 혼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쪽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글자들보다 유독 희미하고 작게 마치 급하게 쓰인 듯한 글씨로 어명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그 두 글자만이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어명이라니, 스승님의 실종이 이 모든 것이 어명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김대감 세력의 정치적 음모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단서였습니다. 스승의 실종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은밀한 지시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왕명을 수행하다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왕께서 직접 스승을 감추신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은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스승의 실종 뒤에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낱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짊어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굳게 믿어왔던 진실의 토대가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 은밀히 감춰진 처절한 거짓이었다면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젊은 제자 은호가 마주하게 된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깊은 기록입니다. 그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진 궁궐. 은호는 스승 장영실 대감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증거물들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전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간이었고 하늘에서는 뼈를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그의 얇은 도포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한기는 그의 피부를 지나 깊은 골수까지 스며드는 듯했으나 그의 두 눈빛만은 촛불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증거물들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스승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굳은 결의를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흐른 뒤 이윽고 어전 안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은호는 입궁하라는 내시의 명령이 텅 빈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대전의 묵직한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서 세종대왕께서 내쉬는 듯한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은호의 귓가에 닿자마자 그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어전 내부는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어전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용상에 깊숙이 앉아 계셨습니다만 그의 얼굴에는 한 나라의 군주가 짊어져야 할 깊은 고뇌와 비통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전 안의 향로는 이미 연기가 사그라진 지 오래였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백단향의 잔향만이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왕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의 무릎을 타고 올라왔으나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이 밤낮으로 찾아 헤맨 증거물들을 품에서 꺼내놓았습니다. 부서진 아녀의 잔해 속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일반적인 장식과는 다른 기묘한 문양을 새긴 나무 조각과 장영실 대감의 작업실 깊은 곳, 은밀한 서랍 바닥에서 찾아낸 이제는 낡고 바랜 스승의 친필 서찰 등이었습니다.
그는 그 증거물 하나하나를 왕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 은호, 감히 아래옵니다. 장영실 대감님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결코 단순한 아녀 사고로 인한 변고가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소신은 대감님의 흔적을 쫓으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들은 대감님께서 소신에게 남기신 마지막 흔적들이옵니다. 이 증거물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옵니다. 부디 소신의 얕은 견해를 헤아리시어 대감님의 명예와 조선의 정의를 위해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소신은 맹세코 대감님의 무고함을 믿사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를 듯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은호가 내민 증거물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리고 깊은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장영실 대감과 함께 별을 헤아리던 밤, 혹은 새로운 기계를 함께 만들며 웃음 지었던 수많은 추억들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왕의 입술은 미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아련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을 가르는 듯한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직하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전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야, 네가 애써 찾아낸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 진실의 조각이겠으나 네가 지금 본 것, 네가 지금 아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장영실의 실종은 실로 이 나라의 임금이 친히 명한 것이다. 이는 그를 살리기 위한, 나아가 조선의 백성들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었던 밀명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하는 바이다. 세종대왕의 충격적인 고백이 어전 안에 맴도는 순간, 은호의 심장은 쿵 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과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일그러지는 듯한 강렬한 어지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스승의 실종이 왕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믿음과 스승에 대한 애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호의 눈동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런 은호의 깊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대감을 필두로 한 당시 조정의 권문세가들은 장영실 대감이 미천한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의 명성과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며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영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판단했고 끊임없이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녀 사건은 그들에게 장영실을 궁에서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궁중 내 파벌 다툼과 권력 암투가 얼마나 잔혹하게 작동하는지 은호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과 비통함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장영실을 그들의 소나귀에서 살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기술과 업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자로 만드는 것뿐이었음을 아프게 토로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선택이었음을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턱에서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의 실종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그림자와 스승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슬프고도 저절한 희생의 무게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스승의 마지막 미소가 아련하게 떠올랐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체념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은호는 조선의 천재 장영실이 감당해야 했던 운명의 비극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비극적 결단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선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피치 못할 고뇌에 잠겼던 세종대왕의 가슴 아픈 결단과 스승의 꿈을 이어받아 새로운 숙명의 길에 오른 젊은 제자 은호의 험난한 여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전의 공기는 깊은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전 마루에 흩뿌려진 아침 햇살조차 그 차가운 기운을 뚫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두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번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깊어진 미간의 주름과 파리해진 뺨은 그가 지난밤 잠 못 이루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눈빛은 젊은 은호의 마음에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스승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사실은 조정의 강력한 보수 세력으로부터 그를 지켜내기 위한 세종대왕의 은밀한 밀명이었다는 가혹한 진실은 은호에게 세상의 모든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으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종께서는 또 다른 더욱 절절한 진실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호야, 너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궁궐 밖에 숨겨진 곳에서 백성을 위한 더욱 위대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농업의 생산성을 혁신할 새로운 농기구들을 밤낮 없이 구상하고 있을 터입니다. 또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백성들까지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을 접하게 할 인쇄술의 발전을 위해 고독하게 연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부덕으로 인해 그를 이리 고통스러운 길로 내몰았으나 이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피치 못할 결단이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진심은 은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비통해했던 스승 장영실이 살아있다니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격렬하게 고동치게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몸의 혈액이 다시금 맹렬히 흐르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은호는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맺히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강렬한 의지를 읽어낸 세종께서는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에게 더욱 중대하고도 위험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임무는 은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이제 장영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와 그의 마지막 역작이자 위대한 발명품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김대감 세력의 감시망을 피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위대한 유산을 완성하는 조선의 미래가 걸린 지극히 중대한 임무입니다. 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김대감 세력은 여전히 장영실의 생존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으며 그들의 눈과 귀는 궁궐 안팎을 샅샅이 훑고 있을 것입니다. 너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따라붙을 것이니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엄숙하고도 절절한 명령에 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스승을 향한 끝없는 존경심과 조선의 헐벗은 백성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쥐어준 그의 손에서는 스승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어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은호는 스승 장영실이 숨어 있을 것으로 짐작도는 외딴 시골 마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재촉할 때마다 등 뒤에서는 마치 섬뜩한 독사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풀서풀 스치는 작은 바람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 하나에도 그의 온몸의 털은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고 식은 땀이 그의 등에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대감 세력의 끈질긴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목숨과 스승의 위대한 꿈, 그리고 조선의 미래가 모두 걸린 위험천만한 여정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마침내 다시금 맞닿게 되는 운명적인 만남은 얼마나 격정적인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어난 은호의 재회, 그리고 시대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김대감 세력의 파국에 대한 장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을 밤낮으로 끈질기게 쫓아오는 김대감 세력의 매서운 추적을 필사적으로 따돌려야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고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는 매 순간 생존의 고통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한기가 스며드는 깊은 숲속의 덤불 속에 몸을 움츠려 숨죽이기도 했고 정적만이 흐르는 적막한 산골짜기를 하염없이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활기 넘치는 장터의 사람들 틈에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감추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주위를 경계했고 그의 귀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스승님,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지친 몸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리던 그의 신발은 흙먼지로 뒤덮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수염과 먼지로 범벅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 속에서도 그는 스승의 서찰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이름만을 목표로 삼아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을의 작은 장터를 조심스럽게 지나쳤고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한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두막 앞 작은 밭에서 땀에 전 얼굴로 묵묵히 흙을 일구는 한 익숙한 뒷모습이 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괭이가 흙을 뒤집는 둔탁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희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스승님!
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모든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던 장영실은 은호의 부름에 마치 꿈결 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흰 시로라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평생 섬세한 기계를 만지던 그의 손은 농기구를 잡느라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붉어진 그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했지만 그의 깊은 눈빛만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스승의 모습에 은호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영실의 눈가에는 과거의 회한과 제자를 다시 만난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는 것을 은호는 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장영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를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와 함께 흙냄새, 그리고 쇠를 다듬는 듯한 미묘한 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내부의 벽면에는 온갖 종류의 기발한 농기구 시제품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나무 조각과 흙으로 만들어진 알 수 없는 모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새로운 기술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는 개선된 활자본 청산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먼지 쌓인 탁자를 손으로 쓸어내며 그 위에 청산진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만들어진 청산진들을 은호에게 건네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세상의 빛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마침내 백성들의 삶이 이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 한양의 고요한 궐안에서는 세종대왕의 단호한 칼날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김대감 세력을 향해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들과 세종이 오랜 시간 동안 은밀히 축적해온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김대감의 음모는 마치 거대한 얼음이 녹아내리듯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차했습니다. 세종의 진노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하늘을 찔렀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정의로 번뜩였습니다. 결국 김대감 세력은 영모죄라는 거대한 죄목 아래 철저히 숙청되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권력은 단 하루 만에 와회되었고 궁궐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장영실의 혁혁한 업적들이 마침내 안전하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은호는 스승의 마지막 발명품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궐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스승의 뜻을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찢겨진 역사의 물줄기가 거세게 바뀌는 격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가 기록 넘어, 즉 백성들의 생생한 삶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 인물의 위대한 업적은 비록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성과가 백성들의 일상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영실은 조선의 역사 기록에서는 홀연히 사라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느 사초에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그저 영감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혹은 볕 좋은 마루에 앉아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발명품과 지혜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부러진 쟁기를 들고 찾아오면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앉아 닳아버린 철심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기계를 만져왔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여전히 섬세하고 능숙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쟁기를 고쳐주며 그 농부의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안도감과 희미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제는 밭을 갈 때 훨씬 수월할 것이옵니다. 녹이 쓸지 않도록 자주 기름칠을 해주시면 오래도록 쓸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며 고쳐진 쟁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농부는 허리 굽혀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실은 따스한 햇살 아래 낡은 물레방아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부품을 교체하고 물줄기의 낙차를 조절하여 더 많은 곡식을 찧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습니다. 물레방아가 더욱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과 소박한 행복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궐 안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던 천재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더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과학자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궁궐에서의 영광보다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의 미소에서 발견하는 평화와 만족감이 더욱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백성들 속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한편 젊은 제자 은호는 세종대왕의 지엄한 밀명 아래 스승 장영실이 남긴 기술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햇살 아래, 밤에는 달빛 아래 끊임없이 이동하며 스승의 발명품들이 조선 팔도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은호의 등장은 밭을 갈던 농민들에게는 한 줄기 담비와 같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개량된 쟁기는 쇠날이 더 단단하고 곡선이 더욱 유려하게 설계되어 흙을 뒤엎는 노동력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었습니다. 쟁기를 처음 써본 농민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힘겨웠던 밭가리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직접 체감하며 그들은 저마다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쟁기가 이토록 가벼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리가 덜 아프니 내일이라도 당장 더 많은 밭을 일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은호가 보급한 혁신적인 인쇄술은 지식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활자 주조 기술이 개선되고 인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서책들이 저렴한 값으로 백성들의 손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평민들은 물론 배움에 목마른 이들까지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식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이 모든 공로를 스승의 이름 대신 다른 기술자들의 이름으로 돌리며 자신은 스승의 위대한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때로는 쓸쓸함이, 때로는 벅찬 사명감이 교차했습니다. 스승님의 빛나는 업적이 그저 잊혀지는 것이 아깝지 않사옵니다. 그저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임이옵니다. 그의 헌신은 스승의 위대한 업적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대신 조선 백성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정신을 계승하며 잊힌 천재의 꿈을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세종대왕은 비록 장영실의 이름을 역사에 공식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영실의 기술이 조선의 분간을 얼마나 튼튼히 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옥자에 앉아 국정을 살피던 세종대왕의 눈빛에는 때때로 장영실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장영실의 이름을 역사에 기록할 수 없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장영실의 이름 석자가 조선의 번영과 함께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덕분에 명실상부한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백성들의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의 업적은 비록 기록에는 없으나 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영광일 수도 있사옵니다. 장영실의 이름은 비록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발명품들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물레방아의 힘찬 회전 소리 속에서, 새로 고친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의 콧노래 속에서, 그리고 새로 인쇄된 책을 읽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장영실의 정신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붓으로 기록된 역사의 엄숙한 페이지 너머 바로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것임을 장영실과 은호 그리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장영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와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감동으로 오래도록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더 없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